그날은 9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였다. 학교 운동장에서는 학예회 준비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나는 딸 지우를 데리러 교문 앞에 서 있었다. 그런데 핸드폰이 울렸다. 교무실이었다. 김민지 씨, 빨리 와주세요. 지우가 심각한 일이 생겼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복도를 달려가는데 복도 끝 화장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서 누군가의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마자 나는 얼어붙었다. 언니, 박수진이 거기 있었다. 오른손에 전기 이발기, 왼손으로 지우의 머리를 단단히 잡고 있었다. 지우의 긴 머리카락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지우는 울지 않았다. 그저 눈을 꼭 감고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데도 입술을 깨물고 소리를 죽이고 있었다. 수진 언니 왜? 내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미소. 언니가 나를 처음으로 그렇게 바라본 순간이었다. 지우가 연극 주역을 따냈대. 혜진이는 떨어졌고. 공평하지 않잖아. 내 딸이 그렇게 슬퍼하는데 내 딸은 웃고 다니고. 그래서 내가 공평하게 만들어줬어. 이제 둘 다 대머리잖아. 그 말에 지우가 몸을 떨었다. 나는 달려들어 이발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수지는 단단히 쥐고 있었다. 민지야, 내가 뭘 안다고. 너는 늘 운이 좋았어. 엄마도 너만 예뻐했고 아빠도 너만 챙겼어. 이제는 내 차례야. 내가 가진 걸 빼앗아 줄게. 나는 그날 처음으로 언니가 나를 얼마나 증오하는지 알았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증오를 모른 척해왔는지 깨달았다.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화장실 CCTV는 고장 나 있었고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 괜찮아. 다 잘할 거야? 지우는 그렇게 말했다. 10살짜리 아이가 나를 위로했다. 집에 돌아와서야 나는 무너졌다. 지우를 재우고 거울 앞에 섰다. 내 머리카락은 여전히 길었다. 내 인생은 여전히 멀쩡했다. 그리고 그게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지우의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장면이 반복되었다. 그리고 수진의 미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오랜 세월 쌓인 질투. 나는 생각했다. 신고하면 가족은 산산조각 난다. 엄마는 언니 편을 들 것이다.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남은 건 우리 셋뿐인데. 나는 생각했다. 참으면 지우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상처를 만든 언니를 용서한 사람이 된다. 그것만큼은 절대 안 됐다. 다음 날 나는 지우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머리가 자랄 때까지 휴학시켰다. 그리고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우리 집에 와. 엄마도 오라고 해. 얘기 좀 하자.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민지야. 언니가 잘못했어. 용서해줄게. 용서. 나는 전화를 끊고 거울 속 나를 보았다. 그날 내 눈동자에서 무언가가 죽었다. 수지는 우리 집에 왔다. 엄마도 왔다. 엄마는 지우의 머리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수진아, 어떻게 그런 짓을.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지우가 너무 잘나서 제가 질투했어요. 미안해요. 엄마는 수진을 끌어안았다. 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지우는 방에 있었다. 문을 잠갔다. 나갈 생각이 없었다. 엄마가 말했다. 민지야, 용서해줘라. 가족이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용서할게요. 수진이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 민지야. 그 손이 뜨거웠다. 너무 뜨거워서 나는 속으로 웃었다. 그 후로 나는 수진을 관찰했다. 수진은 초등학교 교사였다. 평생 교사로 살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 직업이 수진에게는 전부였다. 나는 수진의 학교에 전화를 걸었다. 익명으로. 박수진 선생님이 학생을 때렸어요. 화장실에서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학교는 조사에 들어갔다. 수진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매일 나에게 전화했다. 민지야, 누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 나는 위로했다. 언니, 괜찮아. 내가 믿어줄게. 수진은 울었다. 나는 전화기 너머로 미소 지었다. 한편 지우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학교에 가지 않았다. 친구들도 멀어졌다. 나는 지우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심리상담. 상담사는 말했다. 트라우마가 심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수진을 떠올렸다. 수진에게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내가 줄 시간. 3개월 후 수진은 징계를 받았다. 정직 3개월. 학교에서 돌아온 수진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남편과도 싸웠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이 지경이야. 남편이 소리쳤다. 나는 수진의 집에 갔다. 언니, 괜찮아. 수진은 술에 취해 있었다. 민지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나는 수진의 어깨를 감쌌다. 괜찮아, 언니. 다 지나갈 거야. 그날 밤, 나는 수진의 집에서 나와 차 안에서 울었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가슴이 아팠다. 내가 언니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이.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지우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속도보다 내 복수가 빨랐다. 수지는 복직했다. 하지만 이미 학교에서 신뢰를 잃었다. 아이들은 수진을 피했다. 동료들은 수근거렸다. 나는 수진의 남편 최영호와 연락했다. 형부, 언니가 많이 힘들어해요. 술을 많이 마시던데. 영호는 한숨을 쉬었다. 민지야, 고마워. 나도 걱정돼. 나는 영호에게 사진을 보냈다. 수진이 술집에서 다른 남자와 웃고 있는 사진. 조작이었다. 하지만 영호는 믿었다. 그날 밤 영호와 수진은 크게 싸웠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다. 수진은 내게 전화했다. 민지야, 영호가 나를 버렸어. 나는 울었다. 진짜로 울었다. 언니 어떻게 해? 수진은 흐느꼈다. 민지야, 내가 다 잘못했어. 지우한테 미안해.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기쁨이 밀려왔다. 지우는 이제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자랐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에 가지 않았다. 온라인 수업만 들었다. 나는 지우에게 말했다. 엄마가 지켜줄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언니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진은 점점 무너졌다. 엄마는 수진을 데리고 정신과에 갔다. 진단은 우울증. 약을 먹었다. 나는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언니가 너무 힘들어해요. 제가 도울게요. 엄마는 내 손을 잡았다. 민지야, 너만 믿는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점점 더 차가워졌다. 수지는 약을 끊었다. 그리고 다시 술을 마셨다. 학교에서도 잘리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은 수진을 괴롭혔다. 대머리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수진은 참았다. 하지만 결국 폭발했다. 어느 날 수진이 아이를 때렸다. 진짜로. 그날 나는 학교에 갔다. 수진을 만났다. 수진은 나를 보자마자 울었다. 민지야, 나 끝났어. 나는 수진을 안았다. 언니,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나는 증인으로 나섰다. 수진 선생님은 평소에도 학생을 괴롭혔어요. 저희 딸도 그랬죠?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수진은 반박하지 않았다. 이미 무너져 있었다. 수진은 해임되었다. 교사 자격도 박탈당했다. 수진은 내 집에 왔다. 무릎을 꿇었다. 민지야, 제발. 나 좀 살려줘. 나는 수진을 내려다보았다. 언니, 지우 머리 밀 때도 그렇게 무릎 꿇었어야지. 수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에 공포가 스쳤다. 민지야, 너. 나는 미소 지었다. 언니가 시작한 거야? 나는 그냥 마무리한 거고. 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나는 피했다. 지우가 문을 열고 나왔다. 지우의 눈에 아무 감정도 없었다. 이모, 이제 그만해. 수진은 지우를 보았다. 그리고 무너졌다. 수진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엄마는 매일 병원에 갔다. 나는 가지 않았다. 지우는 이제 학교에 갔다.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자랐다. 친구들도 돌아왔다. 지우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예전 같지 않았다. 나는 매일 지우를 바라보았다. 내가 한 일이 지우를 구했는지 파괴했는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지우가 말했다. 엄마, 이모가 왜 그랬어요? 나는 대답했다. 이모는 아프셨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엄마는? 엄마도 아파? 나는 지우를 안았다. 엄마는 괜찮아. 거짓이었다. 수지는 퇴원했다. 엄마 집에서 살았다. 나는 수진을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수진은 나를 찾아왔다. 민지야,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언니, 살아. 살아서 내가 한 걸 기억해. 수진은 문 앞에서 울었다. 나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창문을 닫았다. 1년 후. 수진은 사라졌다. 엄마는 매일 울었다. 수진이가 어디 갔을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우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다. 연극부에 들어갔다. 다시 주연을 따냈다.
나는 지우의 공연을 보러 갔다. 무대 위의 지우는 빛났다. 그리고 나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한 일은 복수였을까? 아니면 지우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을까? 공연이 끝난 후 지우가 나에게 왔다. 엄마, 고마워. 나는 지우를 안았다. 엄마가 지켜줄게.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수진이 내 앞에 서 있었다. 머리카락이 없었다. 민지야, 이제 만족했어? 나는 대답했다. 아니. 꿈에서 깼을 때 나는 거울을 보았다. 내 눈동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살아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게 복수일까? 아니면 자살일까?